6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보니까 심각한 흉년이 들어 한양에는 쌀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선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수요 공급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일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가리키냐면 현재 공급이 감소했다, 이걸 가리키는 현재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1번 선지 보니까 수요 측면에 의한 시장 변화이다 라고 했는데, 이 수요 측면이라는 게 틀렸죠? 공급 측면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2번 니은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니은 선지 보니까 쌀 가격을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란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정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디귿은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디귿의 한 실학자가 한 주장을 좀 볼게요. 요 한 실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가격 규제를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쌀 가격이 한양에서 높다는 소식에 전국 상인들이 쌀을 가져와 팔고자 한대요. 그러면 정부 개입해란 소리 하지 말란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안 됩니다. 자, 4번 리을은 한양 지역 쌀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자, 리을 보니까 한양 지역 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하락시킨대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고 하면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가격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미음은 비합리적 경제행위다. 상인들은 쌀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팔 것이다. 미음에 당연하죠. 이윤이 안 남는데 다른 데 가서 이윤이 남는 데 가서 팔아야 되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즉 생산자 입장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 경제행위가 아니고 이건 경제적 혹은 뭐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을 보니까 A에서 C제는 모두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요. 일단 A제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보니까 A제와 B제는 용도와 효능이 서로 비슷하여 A제 대신 B제를 사용해도 만족감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 A제와 B제는 현재 무슨 관계라는 소리냐면 대체제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A제 대신 B제를 사용해도 만족감의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이에 반해 C제는 A제의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C제의 수요는 감소한다. 자,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A제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C제의 수요도 감소한대요.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거는 A제와 C제는 현재 보완제구나,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쓰는 게 중요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별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B, C제는 현재 A제와 연관제인데 B와 C제는 독립제래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기억 A제의 가격 하락은 B제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자, A제, B제 현재 대체 관계죠. 그러니까 A제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A제의 수요는 현재 증가할 거란 말이죠. A제의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B제의 수요는 저절로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니은 B제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A제의 시장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BJ, AJ 마찬가지로 대체 관계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BJ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AJ 시장 거래량, 즉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시장 거래량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내용. 자, 디귿 AJ와 CJ의 관계는 꽁 대신 닭. 이거는 대체제일 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AJ와 CJ는 현재 보완제죠. 그러니까 틀렸죠. 리을 B제는 AJ 보완제 아니고 대체제죠.
C제는 A제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죠. 그러니까 1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 외웠어야 돼요. 이제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분하는 거 외웠으리라 보고 풀게요. 1번 보겠습니다. 가에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급준비율 인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냐면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시키면 당연히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침체 때 이걸 쓰겠어요? 아니면 과열 때 쓰겠어요? 당연히 침체 때 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가 아니고 다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2번 나에는 세율 인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세율 인하 재정정책 맞아요. 그런데 세율 인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깐. 자, 그러면 이거 침체 때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과에 때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침체 때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3번 다에는 국공채 매입이 들어갈 수 있다. 국공채 매입 맞는 내용이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이후 침체 때 사용하는 거. 4번에 가, 다는 모두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자, 가, 다 여기랑 여기를 가리키는 건데, 자, 어쨌든 재정정책을 써서 침체 때 재정정책을 쓰는 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정기 침체 때 쓰는 거 똑같이 다 통화량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5번에 가, 나와 달리 다라는 총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다. 자, 총수요 구성요소 한번 볼까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민간 투자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수출 이렇게 들어가죠. 즉 이 4개 항목 안에 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달리란 말이 틀렸고요.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직접 그려서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단 A 공장을 사례를 먼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총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총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사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헷갈릴까봐 적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총 이윤이 있겠죠. 자, 뭐 이게 하나일 때 있고, 2개일 때 있고, 3개일 때 있고, 4개, 5개일 때 있어요. 자, 하나일 때 총 수입 3. 근데 총 수입이 지금 일정하게 될 거예요. 평균 수입은. 왜 그러냐면 시장 가격은 3억으로 일정하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팔면 3억 남고, 2개 팔면 6억 남고, 9, 12, 15 가겠죠? 총 비용은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5, 6, 8, 12, 17 됐죠? 자,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수입에서 비용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 1, 0, 마이너스 2. 즉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어디가 가장 이윤 극대화 지점이냐면 3개까지 생산했을 때가 이윤 극대화 지점이겠네요. 그죠? 자, B 공장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B 공장. 이 B 공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총 수입 있고, 그다음에 총 비용 있고, 총 이윤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고. 자, 총 수입 그대로 적어볼게요. 총 수입 보니까 3, 6, 9, 12, 15 똑같죠? 총 비용 3, 5, 9, 15, 12 그렇죠? 총 이윤 그대로 빼보세요. 0,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렇죠? 답 나왔어요. 일단 자 보세요. 2개일 때 가장 이윤 극대화 되겠죠? 됐어요. 자, 보면 1번 A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2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했는데요. 생산량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2번 A 공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균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가격이 3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평균 수입 자체는.
자, 3번 B공장에서 생산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3억 원이 아니고요. 3개에서 4개 여기 말하는 거죠, 현재. 현재 그러면 총 비용 자체는 얼마 늘어났어요, 현재? 3억이 아니고 4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4번 A, B 공장 모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대요. 자,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직접.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총 비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A 공장 봤으면 B 공장도 어떻고 보세요. 보여요? 늘어나다가 줄어든 추세. B 공장. 그러죠? A 공장은 어때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틀렸고요. 4번도. 5번 갑 기업이 AB 공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은, 자, 3개일 때 1억 원 벌었죠. B 공장에서 보니까 2개일 때 1억 원 벌었죠. 그러니까 최대 이윤은 2억 원 맞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갑국의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은 2013년에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세로축에는 이 수출액과 가로축에는 이 수입액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딱 봐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몇 년이 가장 크겠어요? 2015년이 가장 크겠죠. 자, 2번 상품 수입액에 대한 상품 수출액의 비. 그러니까 상품 수입액 분의 상품 수출액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클수록 좋고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거고, 분모는 작을수록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전체적인 값이.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서 가장 작은 2억을 차지한 2012년, 16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 분자에 관한 상품 수출액 자체는 2016년, 12년 굳이 값을 안 넣어도 누가 더 크겠어요? 2016년이 크겠죠. 이 간극이 어느 게 가장 크냐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봐도 딱 어디가 가장 커요? 2016년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 상품 수지 흑자는 여러분 뭐 빼주면 되냐면 수출에서 수입액 빼주면 돼요. 그러면 2번이랑 사실상 같은 맥락이죠. 어디가 가장 많이 수출하면서 가장 적게 수입했냐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절대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이 가장 크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2012년, 2014년 모두 상품 수지가 흑자라고 했는데요. 2012년 먼저 봐볼까요? 2012년 수출액을 보니까 한 1점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입 얼마 있냐면 2억. 물론 달러예요, 단위는. 그 다음에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3점 몇 억 달러 수출했는데 4억 달러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상태냐면 현재 적자 상태라는 거죠. 현재 흑자가 아니고 적자.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 상품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2012년 2억, 2013년 3억, 2014년 4억, 2015년 5억. 맞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겠죠? 확인했죠? 네, 답이 3번입니다.